이어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두 번째 주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방법. 개인정보를 그러면 잘 하는 게 뭐냐? 보호조치라는 걸 취해야 되도록 이제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5가지로 우선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5번째 중에서도 또 안전한 처리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우선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할 때 반드시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동의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냐? 서면에 기명날인 하는 게 당연히 동의를 받는 거겠죠? 내가 개인정보를 준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난 동의를 한다, 옆에 사인하면 되겠죠. 개인정보 관련돼서 동의서를 제출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기관에서 우리한테 교통비를 지급한다든지, 세미나 참석과 관련해서 뭐 전문가 조언에 따른 뭐 세미나 참석비, 연구비 뭐 이런 거 지급받을 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보통 내용엔 성명, 뭐 계좌번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 옆에 이제 뭐가 돼 있어요? 서명 날인 하도록 돼 있죠. 제 이름 쓰고 사인하도록 하고, 이러면 이제 동의를 한 게 되고, 또 다른 경우는 뭐가 있냐?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게시가 되어 있거나 또는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될 때는 보통은 체크박스가 뜨게 되죠. 개인정보 처리 방침 동의하시는 절차 이행 많이 해보셨을 텐데, 필수 정보 나오고 동의, 선택 정보 나오고, 뭐 동의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체크박스 뜨는 거, 아니면 동의라고 이렇게 클릭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법에서 인정해주는 동의 방식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도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요. 뭐 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화 통화하고 녹음하는 방식. 동의합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하죠. 동의하시면 동의합니다, 뭐 동의하시면 예라고 답해주세요. 다 녹음을 합니다. 요거를 하는 이유도 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보호조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분들은 반드시 이런 방식 중에 하나를 택해서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 또 요걸 만약에 내가 이용하거나 처리한다 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파기인데요. 왜 파기냐? 개인정보를 사업자가 수집한 다음에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이게 유출되거나 또는 잘못된 방식으로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수집을 한 다음에 요 수집 목적이 달성되면 바로 즉시 파기해야 되는 게 법의 원칙이고, 이게 보호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법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업을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수집 목적을 달성했다,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그 정보를 다 파기를 해야 돼요. 파기의 방법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물리적 파기, 뭐 예를 들면 종이로 되어 있다 또는 하드디스크로 되어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종이는 찢어버리는 거, 완벽하게 분쇄하는 거, 또는 태워서 소각시키는 거, 이게 물리적인 매체 파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자적인 정보들도 있죠. 이런 거는 여러 번 이제 삭제 처리를 하거나 덧입힌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파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포맷을 하면은 그냥 용량이 비워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데이터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 포맷수라고 계속 다른 데이터를 계속 입힘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저장됐던 데이터를 없애버리거나, 네, 식별할 수 없게 만드는. 네. 그래서 요거를 법에서는 그 표현을 뭐라고 썼냐면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활용해서 파기를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파기를 하지 않고 보관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죠. 5년인 경우, 3년인 경우, 1년인 경우 막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전자상거래 관련된. 맞습니다. 네. 이런 건 안 나오겠죠, 그죠? 청약철에 관련된 거 이런 건 5년 이제 하도록 되어 있고, 소비자 분쟁과 관련된 건 3년 이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보관 같은 경우는 이 보관 정보를 이제 별도 파일로 분리를 해야 돼요. 내 다른 정보, 사업자의 다른 뭐 업무상 정보 같은 거랑 개인정보 파일을 같이 보관을 하게 되면 업무하다가 자꾸 노출될 수도 있고, 개인정보라는 걸 별도로 이제 안전하게 보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에서는 별도 데이터베이스에 따로 보관을 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분들께서는 내가 개인정보를 수집을 했다, 이용자 정보를 수집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면 그거를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별도 관리 부분이 나중에 안전한 보호 조치와도 좀 관련성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시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인데요. 고유 식별 정보는 식별 정보라는 게 있잖아요. 식별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이런 게 개인 식별 정보예요. 나라는 사람을
딱 보면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정보, 굉장히 밀접한 정보들. 내 이름 같은 경우는 동명이인이 있더라도 뭐 몇 명 없잖아요. 아주 많지는 않죠. 동일한 날에 태어난 사람 아주 많지 않죠. 이런 걸 식별 정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DNA요? 그거는 근데 그건 맞는데 민감 정보로 분류해요. 그건 생체 정보이기 때문에 주민번호, 운전면허 번호, 여권 번호, 그리고 외국인 등록번호 이렇게 4가지를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때는 좀 더 특별한 이제 보호가 필요해서 별도로 이제 동의를 받게 돼요. 특히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주민등록번호는 함부로 수집할 수가 없고 법이나 시행령상에 주민번호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법령에 딱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 경우에만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는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 하기 위해서 주민번호 다 넣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원래 이제 이거를 다 넣고 하면 이제 이게 털렸을 때 굉장히 이제 그냥 바로 신원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중에 법으로 금지가 됐고, 우리가 주민번호를 이제 입력하는 경우는 보통 국세청 홈페이지 같은데 생각해보시면 세금과 관련해서 그런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령상 근거가 있을 때만 이제 수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분들은 절대 주민번호 함부로 수집하시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포인트예요. 구독, 좋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제공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줘버리면 끝이에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받은 사업자가 이제 그 개인정보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개인정보 위탁 처리하면 우리 밑에서 우리를 위해서 업무를 해주고 있는 그 회사가 잘 하고 있는지를 계속 감시하고 우리가 이제 잘 하도록 감독하고 지도도 해야 될 의무를 갖게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들을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우선은 우리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 목적이나 위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무사항들을 문서화해야 돼요. 그 6가지 항목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위탁 업무의 목적과 범위. 어떤 목적으로 개인정보 위탁한다. 뭐 운송 목적이나 뭐 CS, 뭐 고객 상담 뭐 등등. 두 번째로는 위탁 수행 목적 이외의 개인정보 처리는 금지한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써야 돼요. 너네가 이 정보 받았으면 요 업무만 해라. 딴 거 해선 안 된다. 요걸 반드시 쓰셔야 되고,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 그리고 감독에 관련된 사항. 우리가 어떻게 너네를 감독하겠다. 당신들이 이렇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는 요런 1, 2, 3, 4를 이용해서 감독할 것이다. 라고 이제 계약서에 넣어야 되고, 4번째로는 요 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방법을 또 쓰셔야 돼요. 그리고 5번째로는 위탁 처리를 맡긴 그 정보를 다시 제3의 업체에게 위탁해서는 안 된다는 재위탁 제한. 기본적으로는 제한이에요. 그리고 예외적으로는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거는 클라우드 활용하거나 이럴 때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업체에 따라서는 또 제3자에게 다시 재위탁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는 재위탁 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그 위탁을 한 수탁사가 어떤 의무를 너네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 이런 ABCD라는 업무를 지켜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위반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요 6가지를 이제 딱 명시적으로 써서 개인정보 위수탁 관련 계약서 내용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위탁 처리와 위탁하는 업체가 위탁받아서 이제 수행하는 수탁사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도 이제 그쪽에 물을 수가 있고, 우리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관리감독 하겠다고 해놓고 관리감독 안 했는데 수탁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개인정보를 이제 보관 관리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사업자는 굉장히 큰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6가지 항목을 계약서에 넣으신 다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을 잘 공개를 해야 돼요. 업무 위탁을 어떤 걸 하는지, 요거는 이제 이용자한테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고객 상담 또는 뭐 위탁 배송 뭐 이런 것들, 어떤 내용을 위탁하는지, 그리고 정보를 이제 담당해서 처리하는 수탁자는 무슨 회사인지, 또 회사 이름, 위치, 주소 뭐 이런 것들을 좀 쓰셔야 되고,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업무 위탁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탁자는 누구인지, 그 처리 목적은 무엇인지. 이 사업자가
받아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도 써야 돼요. 목적하고 업무가 좀 동일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를 수도 있어가지고요. 뭐 우리가 고객 상담 목적으로 위탁한다 그러면은 일단 업무 내용은 뭐가 될까요? 전화 상담, 민원 처리 뭐 등등등이 되겠죠. 소비자 뭐 대응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실제로 하고 계시는 업체들이 그래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개인정보를 위탁한 다음에 수탁자를 또 교육을 해야 돼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 1회 정도 해야 되고, 이게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위수탁 문서에 6가지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6가지 내용들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뭐 예를 들면 고객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을 했으면, 정보 위탁을 했으면 위탁한 업무인 고객 관리만을 위해서 쓰는지, 아니면 우리 몰래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기들이 막 광고 문자 발송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감독할 책임을 위탁사에서 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하고 교육도 해야 된다. 이거를 잘 명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크게 업무 위탁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관련된 마지막 사항은 안전조치 의무예요. 개인정보를 보호함에 있어서 안전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